안녕하세요. 미엔미술교육연구소 정지윤입니다. 자, 오늘이 바로 2024학년도 대입 수능시험 날인데요. 아마 이 시간쯤이면 여러분들이 수능시험을 홀가분하게 마치고 이제 슬슬 정시 지원 대학에 대해서 생각해 볼 시기인 듯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정시인 서울 합격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시에서는 내신 합격권을 얘기했다면 정시에서는 수능 성적을 기준으로 한 합격권을 이야기해야겠죠. 우선 합격 성적에 대해서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합격 성적은 수능, 국어, 영어, 탐구 기준이며 수능, 수학 성적을 반영하지 않고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능, 수학 반영 없이 지원할 경우에는 미대 정시는 비실기 전형보다는 실기 전형의 비중이 더 커지게 되죠. 자, 즉 실기 전형으로 지원 가능한 대학과 대학별 모집 인원이 훨씬 많다는 의미인데요. 여기에 서울시립대가 2024학년도부터는 수시에서 정시 100%로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정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의 폭이 좀 더 넓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는 배치표는 정시 미대 입시에서의 합격권을 참고로 보시면 되는 그런 표인데요. 일단은 가나다군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 각 군에 해당되는 인서울대학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성적 같은 경우에는 물론 실기 전형이다 보니까 수능 성적과 실기 평가 요소가 합산이 돼서 최종 합격이 되겠지만 우선 제가 설명드리는 배치표상에서는 성적 기준으로만 말씀드리는 점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정시에서는 등급보다 표준 점수와 100분위 성적 기준으로 합격권을 생각하셔야 된다는 것도 역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수능 배치표에서 가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군에 있는 대학 중에 상위 성적대 친구들이 가장 많이 지원하는 대학이 국민대죠. 국민대는 미대 전공만 9개 전공이 있고요. 그 전공별의 성적 분포는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하지만 전반적인 성적의 분포가 80% 중반, 후반부터 그리고 90% 초중반까지 넓게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국민대는 수능 성적도 반영이 되지만 내신 성적이 반영되는 유일한 인서울대학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내신 성적은 우선 국어, 영어 내신만 반영이 되는데 이때 국어, 영어 내신이 반영된다 하더라도 실질적 반영 비율이 굉장히 낮은 편이기도 하고 그리고 좀 쉽게 설명드리면 국어, 영어 내신 성적이 전체 학년도 평균 성적으로 5등급까지만 받아도 마이너스 0.5점 그러니까 각 과목별로 국어 마이너스 0.25, 영어 마이너스 0.25점으로 합쳐도 마이너스 0.5점밖에 감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신이 반영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께서 지원하는데 그렇게 무리가 없는 대학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실질적으로는 수능과 실기가 합격을 좌우하는 요소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고려대 보시면 고려대는 국민대에 비해서는 합격 성적의 스펙트럼이 좀 좁은 편입니다. 그리고 수능 성적 반영 비중이 조금 높은 대학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90% 초중반대 합격생들의 분포가 가장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80% 후반도 실기 점수가 높을 경우에는 또 합격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성적 분포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화여대 같은 경우 이화여대는 80% 중반부터 90% 한 초반 정도까지가 합격권 안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때 이화여대는 좀 특이점이 있습니다. 수능 영어 성적이 다소 낮다 하더라도 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대학인데요. 실제 영어 1등급부터 3등급까지가 만점이고 4등급과 5등급이 동일하게 마이너스 1점으로 감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능 영어 성적이 상대적으로 조금 난 약하다 라고 할 경우에 학생들이라도 충분히 지원 가능하겠고요. 그 반면에 국어와 탐구 영역의 성적이 합격을 좌우하는 키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성균관대와 숙명여대까지가 가군에 있고요. 그리고 건국대는 영상영화과 그리고 서울여대 산업디자인과 공예과 이렇게 분산된 전공들이 이렇게 가군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합격권을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나군 보시죠. 자, 나군에서는 가장 상위 대학이 이제 서울대가 되겠습니다. 서울대는 수시에서는 비실기 전형으로만 디자인과에서 7명을 선발했지만 정시에서는 이제 모든 전공 실기 전형으로 선발을 하고 있고요. 서울대도 역시나 특이점이 있죠. 수능 수학이 반영된다. 그 부분이 굉장히 서울대를 지원한 친구들에게는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서울대 디자인과 같은 경우에만 실질적으로 수능 수학이 반영되는 비중이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공예과부터 나머지 전공들은 수능 수학이 반영은 되지만 감점제로 반영되기 때문에 그렇게 큰 반영 요소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서울대 디자인과를 지원하실 때는 어떤 기준으로 지원하셔야 되느냐? 우선은 수능 수학에 대한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서울대에서의 수능 수학 반영 같은 경우에 디자인과에서는 다른 과목과 동일하게
33.3%가 반영이 되고요. 굉장히 반영 비중이 크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좀 쉽게 설명드리면 실질적으로 서울대 지원 가능한 수능 수학의 성적대는 등급으로 말씀드리면은 최저 3등급 때까지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나머지 국어, 영어, 탐구 영역이 올 1등급인 것을 전제하에 수능은 3등급까지가 합격권에 들어갈 수 있는 마지노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반면에 공예과 같은 경우에는 수학이 감점제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수능 수학 성적이 낮더라도 지원할 수가 있는 그런 전공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실제로 반영되는 점수는 1등급은 당연히 만점일 것이고 2등급이 마이너스 0.5점, 3등급이 마이너스 2점, 4등급이 마이너스 4, 5등급 마이너스 6점에서 2, 4, 6, 8, 10, 12, 14, 9등급까지 이렇게 감점되는 점수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울대를 지원하실 때는 수능 수학 성적의 반영 체계를 아시고 전공별로 여러분들의 전략을 짜셔서 지원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나군의 또 다른 대학 보시면 서울 과기대가 있죠. 과기대 같은 경우에는 서울대 다음으로 실기 전형에서는 주요 대학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80%대 중반, 후반부터 90% 초반까지 이렇게 성적 분포를 보이고 있고요. 그 외에도 중앙대, 서울 캠퍼스 공간 연출과와 건국대 리빙, 의상, 커뮤니케이션 디자인과에서 또 분할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서울여대 시각 디자인, 현대미술과, 그리고 성신여대 공예과, 뷰티 산업과에서 이렇게 선발을 하고 있고요. 덕성여대까지 이렇게 지원하실 수가 있어서 나군에는 이제 여대들이 조금 많이 분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군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배지표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인서울대학 중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의 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요 대학이 가나군에 아무래도 몰려 있다 보니까 선택을 하고 또 합격하고 싶은 대학도 사실 가나군에 좀 더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소위 다군은 조금 안전하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대학 위주로 선택하실 수 있는 그런 군이 되겠습니다. 자, 다군에는 이제 동덕여대가 있고요. 동덕여대의 성적 분포는 굉장히 넓게 분포가 되어 있죠. 그래서 가장 높게는 90% 초반 학생들부터 시작해서 60% 후반 학생들까지도 성적 분포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좀 폭넓은 성적대로 좀 지원할 수가 있는 그런 대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국대 산업디자인과에서 또 역시 다군에 선발하고 있고요. 그래서 건국대와 성신여대, 서울여대 같은 경우에는 가나다군에서 각각 전공별 분할 선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원하고자 하는 전공에 맞춰서 그리고 성적 분포에 맞춰서 지원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명대, 서울까지 이렇게 지원하실 수 있는 대학 분포를 보셨고요. 제가 이제 실기 전형 위주로 말씀드렸다면 이제 비실기 전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시대학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군, 나군에 제가 붉은색으로 표시해 놓은 그 대학들이 비실기 대학들인데요. 일단은 수능 수학을 반영하지 않는 비실기 전형 대학 기준으로만 제가 표시를 해두었고요. 이 외에도 비실기 대학들이 많이 있지만 대부분 수능 100%로 수능 수학 성적까지 반영되는 대학들이 대부분이라서 그 대학은 좀 제외를 시켰습니다. 가군에 있는 비실기 대학은 홍익대 세종 캠퍼스가 되겠고요. 그리고 나군에 있는 비실기는 홍익대 서울 캠퍼스, 이렇게 캠퍼스 분할해서 가나군으로 선발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나군에는 서울여대 그리고 경희대에서 비실기 전형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홍대 같은 경우에는 수능 60%와 서류 40%로 이렇게 선발하는 체계로 되어 있지만 서울여대와 경희대 외에 다른 비실기 대학들은 대부분 수능 100%이기 때문에 수능 성적이 고스란히 당락을 좌우하는 그런 요소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제가 표기해 놓은 서울여대, 경희대, 홍대까지만 수능 수학을 반영하지 않는 대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정시 지원 전략을 짜시면 되겠습니다. 자, 홍대를 조금 자세하게 보시면 홍대 세종 캠퍼스는 성적 분포대가 쉽게 말씀드리는 100분위로 70%대 후반부터 80%대 후반, 그 정도까지가 합격 성적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홍대 서울 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80% 후반대부터 90% 중후반대까지 성적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대 같은 경우에는 수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정시 모집 인원이 적기 때문에 지원하는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입학하기가 좀 까다로운 대학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홍대 같은 경우에는 전공이 또 많기 때문에 서울 캠퍼스에서만 11개 전공이 있고 세종 캠퍼스에서도 학부 체제로 되어 있긴 하지만 3개 전공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전공 지원 폭이 또 넓다 보니 합격 가능한 수능 성적대에 잘 맞춰서 지원하시고 거기다가 이제 미술활동 보고서까지 잘 작성해서 내시면 합격권에도 드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정시인 서울대학의 합격 성적권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수능 끝난 이후 정시 지원 전략을 세워야 하는 이 시점에서 참고하셔서 꼭 합격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